원피스 1094화의 표지연재에는 조로 가문이라고 불리는 시모츠키 가문의 인물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또한 과거 조이보이의 동료로 추정되며 원피스 세계관 역대 최강의 검사로 추정되는 도신 류마의 모습도 공개되었으며 좀비 시절의 류마뿐만 아니라 생전의 류마의 얼굴 일부가 공개되었는데요. 생전의 류마는 조로와 매우 닮아있으며 조로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머리카락의 색깔이 빨간색으로 묘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로와 좀비 류마는 공격 포즈를 취하고 있으며 일백상경 비룡시극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데 일백상경 비룡시극은 조로가 킹을 마무리 지을 때 사용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조로의 스승인 코시로, 조로의 라이벌이자 친구인 쿠이나 등 반가운 얼굴들도 대거 등장하였습니다. 요크가 베가펑크를 배신하며 잠시 세라핌을 포함한 파시피스타의 위권이 해군 측으로 넘어갔으나 아틀라스가 다시 한번 위권을 회수하며 파시피스타에게 섬의 해병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해군과 함께 베가펑크와 밀짚모자 일당을 공격하던 파시피스타 마크3는 새로운 명령을 접수한 이후 곧바로 해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군들은 빠르게 사태 파악을 한 이후 곧바로 파시피스타 마크3로부터 떨어지며 바위나 건물 뒤에 숨었으나 파시피스타 마크3로부터 완벽히 도망치기는 무리였고 결국 몇몇의 해병들은 희생을 당합니다. 그리고 해병들은 위권이 다시 회수되자 당황하며 베가펑크가 아래로 내려왔다는 건가?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 혹은 세틀라이트를 찾아 제거하려 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해군들은 아틀라스를 발견하였고 저거다 아틀라스 보니를 찾아 라고 말하며 아틀라스와 보니를 제거하려 합니다. 그리고 베가 탱크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온 스텔라, 아틀라스, 프랑키, 쌍디는 보니를 구하기 위하여 보니를 찾으려 하였고 아틀라스는 보니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스텔라가 베가 탱크를 빠르게 하강하자 프랑키는 당황하며 야 바로 밑을 향해 뛰다니 어떻게 된 거야 떨어진다 라고 말하나 스텔라는 섬구름은 서로 딱 달라붙는 성질을 갖고 있네. 이 베가 탱크의 타이어는 섬구름으로 만들어져 있으니 떨어지지 않아 라고 말하며 자신의 과학기술을 굳건히 믿는 모습을 보입니다. 쌍디는 베가 탱크를 타고 보니의 근처로 왔고 쌍디는 직감적으로 미녀를 찾는 레이더를 발동시키며 보니가 있는 곳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쌍디는 곧바로 보니를 구하러 가려 했고 베가펑커는 비과학적인 레이더다만 난 그래도 믿겠다 라고 말하며 이 세상에는 과학으로도 못 증명해내는 게 있다고 말하며 쌍디를 신뢰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쌍디는 이 탱크로는 내 조급한 마음을 따라오지 못해 다녀올게 라고 말한 이후 베가 탱크에서 내린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보니를 향해 다가가며 보니를 구하려 합니다. 한편 보니는 해군의 추적을 피하며 해군과 대치하고 있었고 다행히도 아틀라스가 파시피스타 마크3의 위권을 회수하며 파시피스타 마크3가 아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는 해군에 발각되었으나 보니도 초신성이라고 불렸던 강자이기에 일반적인 해군 정도야 충분히 쓰러뜨릴 수 있었고 보니는 ND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자신을 노리는 해군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보니의 공격을 맞은 해군들은 순식간에 노화하였고 잠시 저승의 문턱을 밟은 해군은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조개 껍데기를 들고 있는 중장은 당황하며 쓰러진 부하들을 보며 야 왜 그래 너희들 이라고 말합니다. 보니는 해병들이 자신의 공격을 맞고 당황하는 틈을 타서 도주하나 파시피스타 마크3가 보니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보니는 파시피스타 마크3의 위권은 회수되었기에 파시피스타 마크3가 자신의 편이 된 것을 알았는데 파시피스타 마크3가 자신을 가로막자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파시피스타 마크3의 위에는 해군본부 중장 통칭 파란 잔디라고 불리는 인물이 있었고 이 인물은 승차 열매를 먹었기에 자신이 올라탄 사물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 능력을 바탕으로 파시피스타 마크3를 조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파란 잔디 중장은 너를 죽이면 해병놈들한테 건 저주가 풀리는 거냐?
네가 건든 연령을 돌려놔 라고 말하며 파시피스타 마크3를 사용하여 보니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보니는 차마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한 파시피스타 마크3를 공격할 수 없었고 무방비로 파시피스타 마크3의 공격을 허용할 뻔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쌍디가 나타나 보니를 구해주었고 보니는 위기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쌍디는 보니짱 멍하니 있으면 안돼, 다 들었어, 쿠마가 네 아빠라면서 그래도 결론 지어야지 니가 라고 말하며 파시피스타 마크3가 쿠마와 모습이 똑같다고 해서 멍하니 있게 되면 피해를 입는 것은 본인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쌍디는 보니를 데리고 곧바로 베가 탱크로 도주했고 해병들이 쌍디를 쫓아오나 파시피스타 마크3가 해병들을 공격해주었고 쌍디는 그 틈을 타 베가 탱크에 탑승합니다. 그리고 베가 펑커는 쌍디가 베가 탱크에 탑승하자마자 상승하며 해병들로부터 도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베가 펑커를 암살하려는 키자루와 베가 펑커를 지키려는 루피의 대결이 지속되었고 키자루와 루피는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숨을 헐떡이며 미안하지만 너한테 신경 쓰고 있으면 임무를 완료할 수 없거든 이라고 말하며 지금 계속하여 루피와 겨룰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숨을 헐떡이며 그게 내 임무니까 라고 말하며 키자루를 막아서는 게 자신의 임무이기에 키자루를 보내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난 처하네 라는 말을 남긴 이후 곧바로 루피와의 대결을 중단하며 베가 펑커를 추격하였고 루피는 다급해하며 우오 거기서 라고 말하며 키자루를 쫓아갑니다. 에그헤드 섬에 드디어 세턴이 상륙하였고 세턴이 상륙함과 동시에 키자루, 루피, 조로, 루치, 징베는 무언가 이상한 기척을 감지하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징베는 뭐냐 이 이상한 기척은 이라고 말하며 세턴의 기척은 무언가 기이한 느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미, 초파, 우솜 역시 불안감을 느끼며 서둘러 대피하기 시작하였고 해군본부의 중장들은 설마 라고 말하며 오로성이 전면에 등장한 것에 대하여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세턴은 곧바로 멈춰라 파시피스타 라고 말하며 파시피스타 마크3의 위권을 회수해갑니다. 그리고 아틀라스는 뭐냐 파시피스타가 호위를 그만뒀어 야 명령을 들어 라고 말하며 파시피스타에게 명령을 내리나 베가 펑커들보다 위권 순위가 높은 오로성의 명령을 받은 파시피스타 마크3가 베가 펑크의 명령을 들을 리가 없었고 아틀라스는 당황하며 우리들의 위권 순위를 넘는 건 이제 오로성밖에 라고 말하며 오로성 중 한 명이 나타났음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마법진 같은 게 생성되었고 해군들은 모두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베가 탱크에 탄 인원들은 불안함을 직감하며 뭔가 이상해 서둘러 위로 올라가자 뭔가 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불안감은 적중했고 에그헤드 전역에 섬 안의 해병들에게 전한다. 오로성 세턴성이 에그헤드에 상륙하신다 라는 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세턴이 에그헤드에 상륙한다는 방송이 울려 퍼진 이후 준장 이하는 이분을 보는 것도 용납되지 않는다 라는 경고가 담긴 방송 역시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마법진에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고 해군들은 당황하며 대체 뭐지 저 폭발 오로성이라고 이 섬까지 온 건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 펑크는 세계의 최고 권력자 아무튼 도망치자 꽉 잡아라 라고 말하며 재빠르게 도망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법진 속에서 누가 등장했고 쌍디는 저 문양에서 누가 나왔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법진 속에 나타난 인물은 세턴이었고 세턴은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동물형 혹은 인수형으로 변신한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턴의 주변에는 검은 구름 같은 게 있으며 이는 동물계 악마의 열매를 각성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준장 이하의 해병 한 명이 세턴을 바라보며 뭐야 저건 괴물이잖아 라고 말했고 동료 해병은 그만해 뭔진 모르지만 저게 분명 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동료를 말려보려 합니다. 하지만 결국 세턴을 똑바로 쳐다본 해병은 머리가 폭발하며 사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세턴이 능력을 사용하는 듯한 묘사가 나오기에 해병의 머리가 폭발한 이유는 세턴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턴은 지상인가 오랜만이로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세턴은 과거에도 지상에 온 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키자루와 루피는 세턴이 나타난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치하고 있었고, 키자루는 루피를 상대하면서 베가펑크를 향하여 계속하여 레이저를 쏴대며 베가펑크를 암살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하지만 베가펑크는 간신히 키자루의 공격을 피해냈고, 키자루는 이런 안타깝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분노한 루피가 나타났고, 루피는 거기서 키자루 라고 말한 이후 마치 뽀빠이처럼 자신의 몸을 불려 공격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루피가 기어 피프스를 지속할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왔고, 키자루는 이를 간파하며 이제 한계잖냐 그 모습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직 루피는 조금의 힘이 남았기에 곧바로 고무고무 스타건을 사용하여 키자루의 머리를 정확히 타격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천하의 키자루조차 큰 충격을 받으며 이건 안되겠군 이라고 생각하며 곧바로 공중에서 추락합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몸에 한계가 오며 순식간에 노아가 찾아왔고 한계야 라는 말을 남기며 쓰러집니다. 그러나 루피는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도 순식간에 노화를 회복한 적이 있기에 루피가 완전히 쓰러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턴은 키자루와 루피의 대결을 바라보며 니카 라고 말하며 루피를 상당히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키자루의 공격으로 인하여 베가탱크가 추락하였고, 세턴은 곧바로 베가펑크를 죽이기 위하여 베가펑크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세턴 성인가? 라고 물었고, 세턴은 그렇다 이미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다만 베가펑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세턴을 보며 매우 분노하며 세턴이 베가펑크에게 쿠마를 자아 없는 사륙병기로 만들라고 명령한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복수심에 불탄 본인은 곧바로 칼을 뽑아들며 세턴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세턴은 거의 충격을 받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였고, 본인은 눈물을 흘리고 있기에 사실상 본인의 일격이 통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턴을 바로 앞에서 마주한 베가펑크와 밀지모자 일당, 본인은 대위기에 빠진 것이나 다름없으나 다행히도 쌍기가 있기에 조로와 루피가 합류할 때까지 세턴을 저지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피스 1095화 표지 연재에는 오랜만에 버기가 등장했습니다. 버기는 버기의 모험 시리즈로 사실상 표지 연재의 시작을 알린 캐릭터이기에 버기가 표지 연재에 나온 것은 매우 반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피스 1095화 표지 연재에는 어느 원숭이가 버기의 코를 훔쳐서 나무 위로 달아나고 있었고, 버기는 코가 있었던 곳을 부여잡으며 원숭이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표지 연재에 원숭이가 자주 등장하는데, 원피스에서 원숭이를 상징하는 인물은 루피와 키자루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표지 연재에 등장하는 원숭이와 루피, 키자루와 연관이 있으며, 루피나 키자루 중 한 명이 버기와 엮이게 되며 버기의 소중한 무언가를 가져감을 암시하는 표지 연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턴은 베가펑크를 제거하며 과학병기들을 회수하기 위하여 해군과 함께 에그헤드 섬에 오게 되었고, 밀지모자 일당과 보니가 예상치 못하게 베가펑크를 도우며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결국 세턴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상황을 해결하려 합니다. 그리고 세턴이 에그헤드에 상륙하자 오로성 세턴성이 상륙하셨다. 중장, 소장을 남기고 모든 병사는 중심부에서 떨어져라. 그분의 모습을 보는 것조차 허가되지 않는다. 라는 방송이 나오며 준장 이하의 병사들은 세턴을 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기에 전원 섬의 중심부에서 빠져나가라는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은 준장 이하의 해군들은 모조리 섬 중심부에서 도주하기 시작하였고, 언제 상륙했지? 어떻게? 초상화로만 봤었는데 저 번개불 뭐지? 천룡인 한 명을 위해 해군 대장이 움직이는데 그 신들의 정점? 그런 분이 말이 좋아해서 여기까지 온 건가? 라고 말하며 제기각각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준장 이하의 해군들이 세턴을 보지도 못하는 점과 오로성은 천룡인들 중에서도 정점이라고 평가받는 것을 보면 오로성의 위상은 천룡인들과도 격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은 세턴이 나타나자마자 세턴을 공격하였고, 칼을 이용하여 세턴을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해군 중장들은 매우 다급해하며 오로성이 칼에 찔렸다. 세계의 정점에 군림하는 분이야. 다들 무기를 들어라. 라고 말하며 세턴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니를 떼어놓으려 합니다. 또한 베가펑크 역시 보니를 보며 매우 놀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보니는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턴은 보니의 일격에도 전혀 충격을 입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이며 소란 피우지 마라 벌레놈들, 찔리고 싶지 않았다면 피했을 거다
라고 말하며 만약 자신이 공격을 피하려 했다면 본인의 공격쯤이야 간단하게 피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터는 자신에게 박힌 칼을 그대로 뽑아버렸고 피가 사라지며 상처가 완벽하게 재생되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놀라며 피가 사라졌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본인을 구하기 위하여 세턴에게 접근하려 했으나 세턴은 알 수 없는 힘으로 쌍디를 제압하였고 쌍디는 단 한 방만에 피를 흘리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해군 중장들은 이 틈에 베가펑크 일행들을 제압해라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 일행을 처리하려 하였으나 세턴은 기다려라 멍청한 것들, 서두르지 않아도 녀석들이 도망칠 곳 따윈 없다, 대기하고 있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세턴은 루피와의 대결 이후 쓰러진 키자루를 보며 너 치고는 일이 늦었구나 키자루 라고 말하며 키자루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쓰러진 채로 죄송합니다, 뭐라 할 변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도 없을 것 같군요 라고 말하며 더 이상 움직이기조차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루피를 보며 이유라면 알고 있다만 이라고 말하며 니카의 힘을 잘 알기에 키자루가 패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으며 납득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세턴은 자신이 직접 루피를 죽이기 위하여 키자루와의 대결 이후 노인이 되어버리며 체력을 모두 소진한 루피를 노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프랑키가 스트롱라이트를 사용하여 루피를 멀리 밀어내는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루피를 회수하며 루피를 지켜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세턴은 오호라 협력형 해적단인가 라고 말하며 밀짚모자 일당의 팀플레이를 칭찬해줍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세계의 정점도 갖고 싶다는 건가, 우리 선장의 목을 이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그리고 세턴은 밀짚모자 루피 주얼리 보니 너희들의 참전은 확실히 예상 밖이었다만 이렇게까지 해군에게 둘러싸인 절망의 섬에서 탈출할 수 있는 운명이 있다면 꼭이나마 보고 싶구나 라고 말하며 루피가 정말로 세계의 운명을 바꿀 인물이라면 이 정도 위기는 간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턴은 베가펑크에게 베가펑크 니놈의 배신은 유감이다, 지금까지 해군에게 기여한 수많은 공적에 감사한다, 누구부터 죽을 거지, 고통스러운 순서대로 말해다오, 우리 세계정부에 대항한 걸 후회하며 죽어줬으면 하니까 인간은 왜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라고 말하며 본인을 꽉 쥐며 본인을 죽여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잠깐 그만해, 아무나 움직일 수 없는 거야 라고 물으며 갑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자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아니 그게 무리야, 뭔가가 억누르고 있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가펑크는 과학이 아니라면 악마의 열매의 힘 이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이유는 세턴의 악마의 열매 능력 때문일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세턴을 노려보며 네가 아버지를 죽였어 세턴 이라고 말하며 세턴이 자신의 아버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세턴은 쿠마 말이냐, 그 녀석은 태어났을 때부터 노예 계급, 과거 세계를 상대로 대죄를 범한 일족의 후예 절멸종 버커니아족의 생존자 라고 말하며 쿠마는 버커니아족이라는 특수종이며 버커니아족은 과거 세계를 상대로 대죄를 지었기에 모두 말살되거나 노예가 되는 게 당연한 이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쿠마가 과거 자신에게 보니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는 히어로가 되고 싶었다, 해방의 전사 니카처럼, 니카 그래 내가 동경하는 이지, 이렇게 리듬을 타며 웃으면서 찾아오지 라고 말하며 해방의 드럼을 타며 춤을 추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쌍디와 베가펑크는 본인을 죽이려는 세턴을 막아서며 소리를 질렀고 본인은 쿠마에게 나도 자유롭게 해주는 거야 라고 질문한 것을 떠올렸고 쿠마는 웃으며 물론이지 라고 말합니다. 쿠마는 과거 47년 전 사우스블루 소르베 왕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쿠마의 부모님은 쿠마를 보며 기뻐했고 쿠마의 아버지는 쿠마가 인간이 아니라 버커니아족이라는 사실이 퍼져나가면 정부에서 조치를 취할 것을 알았기에
담당이에게 이를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병원의 내부 스파이 한 명이 쿠마의 아버지와 쿠마의 가족이 인간이 아니라 버커니아족이라는 사실을 세계 정부에 알렸고, 세계 정부에서는 쿠마의 가족을 노예로 삼기 위하여 마리조아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결국 쿠마도 어린 나이에 노예가 되었고, 버커니아 종족답게 어린 시절부터 괴력을 선보이며 무거운 짐을 옮기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룡인들은 쿠마를 폭행하거나 괴롭혔고, 쿠마는 어린 나이부터 매우 힘든 생활을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쿠마의 아버지가 쿠마에게 찾아와 여 쿠마 잘 지내고 있나? 라고 물었고, 쿠마는 아빠 내 주인은 상냥해서 나 무척 행운아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마의 아버지는 엄마가 죽었어. 지금쯤 천국일 거야. 그게 더 좋겠지.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고, 쿠마 역시 매우 슬퍼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쿠마의 아버지는 잘 들어라 쿠마, 넌 강해. 버티고 버텨서 살아남아 라고 말했고, 쿠마는 왜 나도 이제 그냥 죽는게 라고 말하나 쿠마의 아버지는 해방의 전사가 나타날 거야. 너를 구하러 올 거야. 태양신 니카, 우리 버커니아의 대대로 전해지는 전설의 전사의 이름이지. 그가 언젠가 너를 자유로운 바다로 태양 아래로 데리고 가줄 거야. 니카는 언제나 웃는단다. 동토 이런 믿음으로 사람을 미소 짓게 만들지 라고 말하며 쿠마에게 태양신 니카에 대한 전설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그리고 쿠마는 환하게 웃으나 그 순간 천룡인이 나타나 쿠마의 아버지가 시끄럽다는 이유만으로 쿠마의 아버지를 쏴버렸고, 쿠마는 천룡인에 의하여 부모님을 모두 잃게 됩니다. 천룡인들은 3년에 한 번마다 하계로 내려와 세계정부 비가맹국을 습격한 이후 인간 사냥을 자행합니다. 그리고 인간 사냥이 끝이 나게 되면 그 나라는 세계정부의 차지가 됩니다. 그리고 38년 전 인간 사냥의 대상지는 가벨리였습니다. 그리고 인간 사냥의 진행자는 이번에 선택된 건 세계정부 비가맹국인 바로 이 땅 가벨리, 수치란 걸 모르는지 신의 골짜기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섬에는 풍부한 자원이 확인되었으며, 여기서 매번 하는 인간 사냥을 해서 이 섬을 세계정부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가벨리의 국왕은 놀라며 어디서 멋대로 게임으로 국민들을 죽일 셈이냐, 여긴 우리들의 나라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갈링이 나타나 가벨리의 국왕을 죽여버렸고, 진행자는 곧바로 어이쿠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갈링성 반칙입니다. 우승 후보 갈링성은 마이너스 1만 점부터 시작이라고 말하였고, 갈링은 이 정도의 핸디캡은 있는 게 좋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공개된 젊은 시절의 갈링은 샹크스와 매우 닮았기에 갈링이 샹크스의 친부이거나 적어도 같은 가문의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38년 전 인간 사냥이 열리는 가벨리에 세턴 역시 모습을 드러냈고, 세턴의 모습은 지금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기에 세턴 역시 불로불사 수술을 받을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 병사가 세턴에게 탈주한 애를 잡은 모양입니다. 일전에 버커니아족입니다 라고 말하며 쿠마가 도망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마가 도망치자 노예들은 다시 쿠마를 잡아가며 제멋대로 도망치고 10인조라 연대 책임이라고, 네가 도망치면 우리들이 전부 죽는다고 라고 말하며 쿠마를 다시 마리조아로 끌고 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완코브와 진이라는 인물이 등장했고, 이완코브는 히하 이봐 거기까지 하랍을, 네가 이번에 주목받는 버커니아족이라면서 확실히 큰애 거인족의 피를 입고 있다면서 죄다 울적한 낯짝이나 하고 너는 살아남겠어. 너희들은 어떡할 거지? 라고 말하며 다같이 죽는 게 아니라 다같이 도망치며 함께 살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쿠마와 이완코브가 처음 만나게 된 것으로 보이며 혁명군이 설립되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피스 1096화의 표지 현재에는 조로와 강아지 4마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강아지들은 딱 봐도 말을 아예 안 듣게 생겼고, 한 강아지는 조로의 화도 일문자를 탐내고 있고, 또 다른 강아지는 해적 모자를 쓴 채 의자에 앉아서 조로를 도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강아지는 헤드셋을 쓴 채 노래를 듣고 있으며, 마지막 강아지는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황은 그야말로 개판이고, 조로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강아지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1096화의 표지연재는 큰 의미가 있는 표지연재는 아니며 잠시 쉬어가는 표지연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강아지들이 밀지모자 일당과 유사해 보이기도 한데요. 검을 탐내는 강아지는 조로, 해적모자를 쓴 강아지는 루피, 음악을 듣는 강아지는 브룩, 춤을 추는 강아지는 초파를 연상시키기에 어쩌면 조로, 루피, 브룩, 초파에게 무언가 사건이 생김을 암시하는 표지연재라고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천룡인들은 3년마다 하계로 내려와 세계정부 비가맹국을 습격한 뒤 그곳의 민간인들을 무작위로 죽여버리며 서로 경쟁을 하는 인간사냥 축제를 벌이며 인간사냥 축제가 끝이 나면 그 나라를 빼앗는 악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38년 전에는 가벨리에서 인간사냥 축제가 개최되었고 갈링이 가벨리의 국왕을 죽여버리는 것을 시작으로 인간사냥 축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인간사냥의 진행자는 인간을 레빗으로 지칭하며 소개드립니다. 슈퍼 레어 레빗 13명의 점수는 1만점, 그 이외의 레어 레빗 150점, 한 발로 즉사시킨다면 특별 보너스를 드립니다. 최고의 상품이 챔피언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인간사냥의 룰을 소개해줍니다. 그리고 갈링은 결의를 다지며 잘 보고 있어라 얘들아 라고 말했고 뒤이어 신의 기사단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자를 쓴 소녀, 가면을 쓴 남자, 스튜시와 닮아있는 여성이 등장하였고 이들 역시 갈링과 함께 인간사냥의 우승 후보이자 신의 기사단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가벨리의 민간인들은 도주하며 용서받을 리 없어 이런 일은 꿈이라면 깨게 해줘 인간이 인간을 장난감으로 삼는 일 따위 라고 말하며 절규합니다. 하지만 천룡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간사냥을 즐기며 가벨리의 민간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천룡인들이 가벨리에서 인간사냥 축제를 벌이고 있었으나 누군가가 정보를 흘리게 되며 록세적단이 가벨리를 습격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사실이 해군본부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당시 해군 원수였던 콩은 휴가 중이었던 거프에게 전화를 걸어 가벨리로 지원을 가라고 말했고 거프는 왜 그런 반경의 섬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콩은 거프에게 천룡인들의 악습을 말해준다면 거프가 천룡인들을 구하러 갈 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에 관한 건 말할 수 없다만 부탁한다 거프, 확실하진 않으나 만에 하나란 게 있으면 곤란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천룡인의 수학여행 하치노스 섬을 쑤시는 건가? 난 말했어 물은 것도 정도가 있지 해적섬의 보물을 되찾으러 오는 게 당연하지 라고 말하며 록세적단이 가벨리를 습격하는 이유는 세계정부가 록세적단의 본진인 하치노스 섬에서 무언가를 훔쳐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콩은 설마 로저가 움직일 줄이야 라고 말하며 록스뿐만 아니라 로저마저 움직였다고 말했고 거프는 놀라며 그런 건 빨리 말해 지금 간다 라고 말하며 거프는 38년 전에도 로저만을 노려왔음이 밝혀집니다. 가벨리에서 인간사냥이 개최된 이후 록세적단이 가벨리로 출항합니다. 한편 인간사냥이 한창인 가벨리는 무수히 많은 수의 해군 군함이 섬을 포위하고 있었고 사실상 가벨리의 민간인들은 섬에서 탈출할 수도 없었으며 섬에서 살아남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한 이완코브는 이건 원래 살던 사람들에게 향하는 학살 게임이다. 역사에선 사라지겠지. 이 섬엔 대략 10만 명의 사람이 3주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죽을 거야. 이 장소가 저승이 되겠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민간인들은 현실 부정을 하며 하지만 3주간 살아남으면 우리들은 자유의 몸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완코브는 되겠냐? 될 리가 없잖아. 과거 전 대회의 생존자는 0명이라고 이라고 말하며 인간사냥이 개최된 이후 살아남은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가벨리의 민간인은 거짓말이지 왜 우리에게 희망을 준 거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완코브는 희망을 가져야 도망칠 생각이 들잖아. 절망에 떨어진 인간을 죽여서 뭐가 즐겁겠어. 이 쓰레기 같은 게임 안에서 살아남는 걸 꿈꾸지 마. 이 게임으로부터 도망칠 방법을 생각해내 라고 말하며 인간 사냥 게임은 도망칠 수 없는 지옥과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갈링은 인간 사냥의 우승 후보답게 빠른 속도로 인간을 학살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완코브는 상어 어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구속하던 수갑을 푸는데 성공했고 지니는 이 상품들이 토너먼트 탈출의 열쇠가 될 거야. 그중 하나는 최강의 악마의 열매 중 하나, 신화 속 청룡으로 변신할 수 있대.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멀리 보낼 수 있는 열매도 이 섬에 있대 라고 말하며 인간 사냥 게임의 상품 중 일부가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
천룡과 도톰도톰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완코브는 우리 중 누가 그걸 먹는다면 사람들을 탈출시킬 수 있고 거기다 해군의 포위망도 뚫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니는 자신이 이미 2주 전에 천룡인들이 가벨리에서 인간 사냥을 개최할 거라는 사실을 알렸고 이 때문에 무수히 많은 해적들이 가벨리에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록스의 적단, 로즈의 적단을 포함한 걸출한 해적들이 가벨리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쿠마는 자신이 미끼가 되며 최대한 많은 민간인들을 탈출시키자고 말합니다. 마침내 록스의 적단이 가벨리에 등장했고 록스의 적단은 곧바로 해군 군함 하나를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해군들은 당황하며 섬의 동쪽 록스의 적단입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야. 이름 있는 해적들의 배가 차례차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목적이 뭐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록스는 어림없다 해군 나를 따르라 록스의 적단 이라고 말하며 가벨리를 향하여 진격합니다. 그리고 이내 록스의 적단의 간부들이 모두 등장했고 흰수염, 시키, 빅맘, 카이도우, 미스버킨, 글로리오사, 캡틴 존, 은부, 슈트로이젠 등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록스의 등신이 내가 언제부터 니놈 부하였지 라고 말하며 자신이 록스의 적단은 맞으나 선장 록스의 부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스버킨은 진짜야 뉴게이트 너도 라고 말하며 흰수염의 어깨에 올라탔고 사실상 미스버킨이 흰수염의 연인이었으며 위블이 흰수염의 아들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글로리오사는 보기 괴롭구만 스투시 라고 말했고 시키는 너도 마찬가지야 글로리오사 이년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먼저 얻는 놈이 임자야 불만 없지 라고 말하며 인간 사냥 게임의 상품인 악마의 열매는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카이도우는 네가 그거 가지고 뭐하게 링링 이라고 말하며 이미 악마의 열매 능력자인 빅맘이 굳이 또 악마의 열매를 얻어서 뭘 하겠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캡틴 존은 술을 퍼마시며 그 헤헤 나의 보물이다 라고 말하며 악마의 열매보단 보물을 탐내며 마치 버기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록스의 적단은 한 팀인 것은 사실이나 워낙 폐왕색 패기를 가졌으며 리더가 되려는 자가 많았기에 사실상 단합은 전혀 안되는 해적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록스의 적단이 가벨리에 상륙한 이후 록스의 적단의 주요 멤버들은 자기 할 말만 이어가는데요. 흰수염은 록스 바보 녀석은 반드시 목적을 잃어버려 일단 확인을 서둘러라 라고 말하며 마치 록스의 적단의 리더처럼 다른 이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시키는 네 새끼가 리더인 척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전원 날려버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확실히 빼앗을 걸 빼앗으면 튀어야겠지 이놈이고 저놈이고 꿈만 커서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로저가 움직이는 것 같군 그 녀석만큼은 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로저를 잡아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빅맘이 진정하라고 애송이 라고 말하며 카이도우를 말렸고 미스버킨, 캡틴 존, 글로리오사, 왕직과 음부로 추정이 되는 인물 역시 결의를 다집니다. 그렇게 록스의 적단은 단합과는 거리가 먼 개인주의 성향의 해적단이며 소위 말하는 MZ세대들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록스의 적단이 상륙한 이후 천룡인들은 해군들을 다그치며 해군은 뭐하는 거냐 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했다간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군은 곧바로 전투태세를 갖췄고 록스의 적단은 방어할 준비를 합니다. 록스의 적단이 상륙한 이후 잠시 인간사냥 축제가 중단되며 가벨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잠시 후 로저의 적단마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로저는 마치 루피처럼 밀짚 모자를 등 뒤에 메고 있었고 1년이라고 내가 도대체 어떤 기분으로 살아왔는지 라고 말하며 날뛸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레일리와 스코퍼가반 역시 함께 등장했고 로저의 적단마저 등장하자 갈링은 신의 기사단을 불러 모아 해병들과 함께 천룡인들을 막아서고자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거프 중장을 포함한 해군의 지원병들이 도착했고 해군들은 환호하며 거프 중장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로저는 어디 있냐 라고 말하며 주먹을 치켜 세우며 로저를 처리할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대혼란이 일어난 틈을 타 이완코브와 쿠마는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과 도톰 열매를 발견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빅맘이 나타나 이완코브의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열매는 빅맘이 카이도우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이완코브는 먹어 쿠마 생각하지마 그걸 먹고 구해줘 한 사람이라도 구한다면 우리들의 승리다 라고 말했고 쿠마는 곧바로 도톰 열매를 먹습니다. 쿠마가 도톰 열매를 먹은 이후 세턴이 나타나 쿠마를 공격하며
버커니아족의 아이, 내겐 노예가 되거나 죽는 것밖에 허락되지 않는다. 그건 역사가 정할 일이니까 라고 말했고, 쿠마는 할아버지 높은 사람이야. 태어날 때부터 높은 사람이라니 이상해. 노예 따위로 태어나는 의미는 없어. 나에게 지금 어떤 힘이 생겼다면 나는 니카처럼 불쌍한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고 싶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소원을 말합니다. 그러자 세터는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다 너희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갓벨리 사건은 끝이 나게 되었고 역사의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쿠마는 다행히 요한코브 지니와 함께 갓벨리에서 빠져나왔고 훗날 소식을 찾아보지만 영웅 거프가 록세적단을 괴멸시켰다는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소식이 실려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쿠마는 자신이 차마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하나 요한코브는 500명의 사람을 구한 쿠마는 해방의 손을 가진 전사라고 말하며 쿠마를 칭찬해줍니다. 그리고 요한코브는 떠나갔고 쿠마는 지니와 함께 소르베 왕국에서 살며 노예 생활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평화로운 일상을 보냅니다. 그리고 쿠마와 지니는 문득 자신들이 밥을 배불리 먹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